책에서 저축하지 않고 100만 원을 버는 법, 이걸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저축으로 이제 100만 원을 벌려면은 이자로 받는 거잖아요. 매월 365만 원씩 적립을 하면은 세후 이자가 100만 원이 돼요. 두 번째 방법이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2% 수익률 나면은 세후 100만 원. 근데 첫 번째는 뭐 월 365만 원 적금하실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힘들죠. 투자로 이제 그리고 뭐 1000만 원에서 12% 수익률 확정적으로 나는 것도 보장이 안 돼 있고.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월 8만 3천 원씩 아끼면은 연간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재테크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은 뭐 수익률 좋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소비 통제부터 해라. 근데 이제 뭐 라떼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전 처음 이제 라떼 효과가 이제 네네. 커피 한 잔만 아끼더라도 나중에 이게 장기 복리 효과로 돈이 엄청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커피 한 잔에 요새 4,000원이나 치면은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은 144만 원이고 요게 이제 30년이면은 이제 얼마냐면은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요것도 이제 투자 수익률 따라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만 사소한 소비만 줄여도 이만큼의 정말 큰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담배를 안 피니까 꼭 담배 피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담배 왜 펴? 이러면은 습관처럼 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하지 마. 담배 왜 펴? 이러고 제가 특히 제일 싫어하는 게 숙취 해소제. 숙취 해소제가 먹으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또 이게 하나당 막 4,000원 막 이러잖아. 밥값처럼 하는데 요것만 아끼더라도 남들보다 10만 원씩은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술을 덜 먹으면 되겠네요. 더 현명하신 방법.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냥 숙취 있을 정도 네. 안 먹고 적당히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술값 아끼는 것도 이제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나만의 라떼가 무엇인가 좀 먼저 따져보고 이런 거 좀 줄이자.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그냥 무작정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친구 만났는데 저가형 커피 가가지고 커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먹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들은 이제 일상에서 습관처럼 쓰는 소비들. 그러니까 매일 만약 커피를 마신다 했을 때 뭐 브랜드 커피 마시는 것도 좋지만 뭐 백다방이나 저가형 커피로 먹자. 적응이 되거든요, 사람이들. 적응의 동물이라서 일상적인 습관만 좀 고치는 그 소비 패턴만 고치더라도 나중에 은퇴 후에 좀 넉넉하다라고 강조를 하죠. 이게 뭐 하루 이틀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도 뭐 몇 년, 10년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걸 좀 보시면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에서 신입사원 시절 1년 연봉을 전부 써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생활비 그리고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재테크를 하면서 돈 관리를 하면서 하는 생활비랑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신입사원 때는 제가 이제 경제학과 출신이고 이제 금융 대기업에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문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자 저축 이런 거 아무 개념도 없고 저 당시에 예금 적금 차이도 잘 몰랐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얘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을 받으면은 각종 공제되는 비용 빼면 한 300에서 350 정도 받았거든요. 월급으로만. 받으면은 이번 달 이거 어떻게 다 쓰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뒤, 2년 뒤 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300만 원인 거예요. 1년 뒤. 그나마 그것도 월급 받고 뭐 상여금 받은 거. 그러니까 그때 생활비 생각하면은 그냥 진짜 그냥 소위 말하는 욜로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때는 좀 생각 없이 썼던 거고 지금은 좀 다른 게 제가 이제 최근에 결혼을 해가지고 소비 통제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좀 소비 통제하고 잘 쓰고 있다. 굳이 차이점은 이제 그렇다고 지금 막 쓰는 데 있어서 막 이번 달에 생활비 이만큼이야 이러고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파이하셨으니까. 네, 그래도 좀 서로 이제 얘기하에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한 명 더 늘어나가지고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사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일을 특정일로 해야 된다. 그런 뭐 재테크 꿀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뭔가요? 궁금하거든요. 요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차이점은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크카드는 돈 쓰면은 바로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신용카드는 계좌에 돈이 없어도 미리 좀 땡겨 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 땡겨 쓴다를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은 신용을 공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리 돈을 땡겨 쓰는 거를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용 공여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신용 공여 기간이 이제 결제일에 따라서 공여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쨌든 미리 땡겨 쓴 걸 갚아야 되잖아요. 결제일이라고 하거든요. 결제일이 14일이면은 매월 14일이면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쓴 금액을 결제일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결제일이 만약에 15일이다라고 하면은 전월 1일부터 말일이 아니라 전월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포함이고 이해 가시나요? 결제 14일 기준이 이제 전월 1일부터 말일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보통 제가 월급날이 21일이었거든요.
21일 날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제를 맞춘다. 보통 이제 돈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21일로 결제를 하면은 14일 기준보다 이제 7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월 8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가 이제 신용 공여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면은 나 이번 달에 얼마 썼지? 계산할 때 나 저번 달에 1일부터 말일까지 한 38만 원 썼네? 라고 해야 되는데 공여 기간이 달라지니까 좀 바뀌지 솔직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가계부를 쓰더라도 나 청구 금액이 이제 이번 달에 뭐 80만 원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공여 기간이 다르니까 왜 60만 원만 빠져나가지? 하면서 약간 계획도 좀 어그러질 수 있고. 그래서 보통 14일 날 맞추라고도 많이 말을 하죠. 한 달을 온전하게 그 소비나 그 지출을 반영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결제일이 14일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확실히 그걸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약간 좋은 카드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카드 찾는 방법은 카드사가 손해가 큰 카드가 좋은 카드거든요. 그렇겠죠. 혜택을 많이 이거를 주니까. 이제 카드사 내부에서는 비용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드 혜택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네. 전월에 내가 얼만큼 써야 이번 달에 할인 한도나 포인트를 이만큼 받는다. 이거를 이제 전월 실적 대비 할인 한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2개인데 요 2개 카드는 다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비용률이 카드사에서 이거 카드 비용이 높다. 해지시켜. 근데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지를 못 시키니까 그렇죠. 좀 좋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롯데 텔로 카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규 발급이 아예 중단이 됐는데 요거는 전월 실적 30만 원만 맞추면은 이제 통신비 16,000원 할인이 돼요. 그러면 이게 비용률로 따지면은 5.5%거든요. 시중에 있는 카드를 보시면은 지금 5% 넘는 비용률 카드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미리 발급 받아놓은 게 전 발급받고 2개월 있다가 신규 발급 중단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신규 카드 발급 받으실 때도 비용률 한번 따져봐라. 내가 얼마 써야 얼마 할인 받지? 약간 예금이랑 똑같은 거죠. 얼마 저축해 얼마 받지?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카드 어떻게 찾냐? 제일 좋은 방법이 일단 CEO가 바뀌거나 만약에 올해 이제 카드사에서 새로운 뭐 비전을 선포한다. 이러면 그럴 때 좀 약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약간 뭐냐면은 프로모션을 하는구나. 그렇죠. 왜냐면은 사장님이 이제 CEO 이름 달고 카드 나왔는데 신규 발급수가 막 엄청 저조하다. 이러면은 본인 체면도 안 서고 나중에 뭐 이렇게 지주 회사 가가지고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신규 발급수가 많아야 이제 마케팅이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매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쓰면은 그만큼 결과가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려면 카드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케팅은 이제 언제 끝날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안 가겠네. 그러니까 카드 혜택에 넣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죠. 그래서 CEO가 바뀌었네. 카드사가 뭔가 변화가 있네. 이럴 때 새로운 카드 이제 혜택 좋은 거를 많이 발급하니까 그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용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그 혜택을 보면서 내가 얼마 썼을 그쵸, 때 얼마 계산해보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을 직접 해봐야겠네요. 예, 저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롯데 텔로 카드는 30만 원만 쓰면은 16,000원 받으니까 5.5%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피 전문점 가면은 뭐 페이백이나 아니면 할인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합산해서 비용률을 그렇죠. 줄 수 있는 합산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실생활에서 써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카드 그런 카드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억지로 돈을 써야 돼요. 막. 나 오늘 신세계 백화점 안 가고 싶은데 백화점 가서 막 사야 되고. 이래 되면 좀 소비 패턴도 망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따져보면 좀 좋죠.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비용률을 따지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그래서 요새 지금 본 카드 중에 하나 좀 괜찮은 게 그 현대카드의 그 그린 에디션 2인가? 요 카드가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시는 분들은 네. 이게 500만 원 한도로 특별 적립이 5%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이게 25만 원인데 해외에서 카드 긁으면 100만 원 한도로 또 이제 5%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여행사 뭐 항공으로 카드 결제하고 여행사 카드 결제하고 숙박 뭐 에어비앤비 결제하고 해가지고 600만 원만 쓰면은 30만 원 받으니까 어쨌든 이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면 좋다라고 좀 할 수 있죠. 진짜 소소하겠네. 5% 적립.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잘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돈 모을 때 지출을 줄이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대표님의 좀 실제 생활비는 또 얼마고 또 어디까지 줄여봤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실제 생활비는 추측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일단 회사에서 풀야근을 합니다. 저녁까지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면은 쓰러져서 잤다가 다시 출근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일단은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법인카드라는 이렇게 축복을 또 주셔가지고.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또 간식 같은 것들이 또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간식 같은 거는 뭐 그걸로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진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그냥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올인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일요일에 네, 주일에는 뭘 했냐면 저는 놀러는 가는데 차가 일단 저는 차에도 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대출 경영이 지금도 무대출이거든요. 네, 무대출 경영이 저는 비전이라서 그 당시에 구형 카렌스를 샀어요. 그럼 그거 이제 똥차거든요. 그게 가스입니다. 아, 네, 가스차로. 그래서 가스차가 또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별로 안 드는데 놀러 갈 때도 어디를 놀러 가냐면 남들은 막 펜션 잡고, 네, 막 무슨 리조트 잡고, 콘도 잡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모텔. 근데 생각보다 네. 모텔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텔의 개념을 너무나 이제 안 좋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좀 인식이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다른 데 가서 더 신나게 놀고 뭔가 보러 간 거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스차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돌고 모텔에서 쓰러져서 자면 되니까. 잠만 자면 되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싸게 먹힙니다. 음. 네. 그러면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계속 했고 무인 모텔도 가고 뭐 일본 모텔도 가고 무인 모텔은 더 싸더라고요. 네. 그런 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와이프랑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놀러도 자주 안 갔어요. 그것도. 네. 뭐 한 달에 피곤하니까 일단 이제 뻗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 30 썼을까요? 와. 그냥 진짜 집에서 있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있으면 가스비 나가죠. 보일러 뭐 하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해 먹잖아요. 근데 전기도 쓰고. 근데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